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12일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합니다. 당내 치열한 경쟁을 넘어 본선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충청 대망론의 주자로 양승조 지사에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시 군의회 의원 92명이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해안 시내 중심의 전통시장 두 곳을 하나로 연결하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기존의 도로로 막혀있던 구간이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바뀌면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수수료 1%대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 앱을 다음 달에 출시합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가 없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5일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 7명, 아산 4명, 그리고 태안과 계령에서 각 2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120명으로 늘었습니다. 5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6.9%를 기록했으며 2차 대상자는 4.9%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87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이 1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으로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친문과 비문의 대결 구도를 넘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양 지사는 오는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이 아닌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양 지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하고 22일간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대표 후보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충북 3개의 시도지사에게도 출정식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양 지사는 충남 도민의 요구가 있다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최근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체육단체, 대학 교수 등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 지사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늦었다기보다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지율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고 무명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4선을 거쳐 현재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역대 충남도지사 중 대권에 도전한 건 4년 전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강력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가 충청 지역 정치력의 한계를 넘어 당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시군의회 의원들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92명 모두는 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 지사가 충남형 행복주택과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현, 행복키움수당 등 중앙정부를 선도할 만큼 탁월한 정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산항 인입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성문산단까지 17.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대산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인근 장항선과 서해선 등과 연결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 시장은 대산공단의 육상교통수단은 국도가 유일해 물류 수송비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 교통수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시내에는 전통시장 두 곳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 시장을 가로막고 있던 구간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네,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과거 아스팔트 차도였던 이곳이 최근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가 200m 구간에 조성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넓어진 인도와 사라진 턱. 덕분에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큰 불편 없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아가지고 불편했지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서 하니까 좋지요. 거리하게 되면 평고 좋지요. 굉장히 여기가 좁아갖고 인도도 없고 해서 위험했었지요. 이 거리를 누구보다 반기는 건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단절됐던 두 개의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더 많은 손님이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쪽은 동부시장이고요. 이쪽은 서부시장인데 이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차만 다니는 거리였었는데 이거를 틈으로 인해 갖고 이제 서부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이 동부시장으로 내려올 수 있고 하니까 서로 교류가 되니까 무지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안군이 15억여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이동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저분했던 경관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전기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했고 가로등과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화단을 꾸며 화사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큰 비만 내리면 침수됐던 구간인 만큼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 태안군은 이곳을 축제장이나 주말장터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광장 또 이 길을 축제 또는 해야 화합 이 부분에서 이 길을 100%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동과 서의 가장 센터 역할을 일원화를 하는 그러한 도로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태안 전통시장. 새로운 거리가 들어서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군 서남중학교에 올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곤충사육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태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곤충사육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지역 내 장애인 5천여 명이 창업교육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수수료 1%대의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지회 등은 6일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형 배달앱 수수료는 1.7%로 20% 안팎의 기존 배달앱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경영, 기술 분야에서 유망하고 시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남도 남상길 기업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소상공인기업과 기업정책팀장 남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에서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기업체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 중소기업 단계, 유망 중소기업 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단계, 월드 클래스 단계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육성 체계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1997년부터 551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72개 기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신청 자격은 도내 공장을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면 됩니다. 신청 기준은 첨단 기술 또는 특허 보유 등 기술 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술 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등으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최종 선정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도는 시군에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후 오는 9월 상위 1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6월 11일까지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의 기업 지원 담당 부서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소상공기업과나 해당 시군 기업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네,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사업, 구체적으로 지원 사항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후 6년간 도 기업인 대상 선정 시 기술 분야 점수 우대,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국내외 전시 박람회, 무역사절단, 수출 상담에 참가 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불편사항 개선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대외 신임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만큼 많은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남상길 기업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예산과 홍성 지역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2022년 3월 문을 엽니다. 가칭 내포 꿈두레 학교는 예산군의 옛 덕산중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와 전공과정 등 28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내포 꿈두레 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은 물론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하는 종합특수학교로 직업교육실과 심리안정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학생 모집과 배치 신청은 오는 6월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충남도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도내 공공의료원 4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민 의료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해 공공의료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도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등 공동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4개 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부족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공단은 연구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이 5일 시흥 시민구단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의 승점은 21점으로 2위인 포천 시민축구단을 2점 앞서며 K4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3시에는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포천 시민구단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지만 민주당은 혁신도시 시즌2에 여전히 군불만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동반되지 않으면서
대선 이슈 등을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 카드를 꺼낼 시점만 엿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이 되는 혁신도시 시즌2는 문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현재까지도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는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실행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혁신도시 시즌2는 여당 정치인들을 통해 언급되며 지자체에 희망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단을 출범시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12곳을 지역발전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곳으로 이전시키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야와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군불대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난해 새롭게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시와 충남도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도 차원에서도 정치권이나 국토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10일부터 1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농어민 수당은 지역 14,000여 농어가에 총 59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가구당 수당은 40만 원으로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농어민은 10일부터 주소지에 있는 지역 농협을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하반기에는 2차 농어민 수당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산 한서대학교에 2022학년도부터 해양경찰학과가 신설됩니다. 대한교육협의회는 입학정원 30명 규모의 해양경찰학과 신설과 간호학과 입학정원 15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서대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양경찰학과 신설은 4년제 대학 가운데 8번째입니다. 한서대는 해양경찰 특수임무 수행에 경험이 많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해경과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 실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2위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단지에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대산단지에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9억 원을 투입해 지원센터를 세우고 관련 장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센터는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 유발 효과 202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27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태안 남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열리게 되며 지역 주요 농산물인 마늘과 고추, 꽃게 등이 판매됩니다. 군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결제와 택배, 리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역 예술인의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는 귀 청소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청소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씻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닦아내는 정도요. 네, 그런데 이 귀지를 자주 파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네, 귀지가 약한 산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곤충이나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할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귀지를 파낸다고 뭐 이쑤시개까지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귀 속에 상처가 나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도 면봉보다는 드라이어에 찬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면봉을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귀 청소 아주 이제 가끔씩 좀 부드럽게 해야겠네요.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